네, 재난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뜻합니다. 자, 재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 자, 흔히 스마트폰으로 오는 재난 문자를 보고 대비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그런 재난 취약 계층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마을방송 동보장치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두고 특정 업체가 특정 규격을 삽입해서 이 장치가 불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또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재난 취약 계층에게는 도달조차 안 되는 등 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한 기자. 네. 자, 우선 재난 마을 방송이라는 개념부터 좀 알아보죠. 동보장치라는 이름도 좀 생소한데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통상 이제 폭우나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경보 알림을 받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 뭐 휴대폰으로 뭐 삐삐 이렇게 2번 정도 예. 소리가 나는 경고음과 함께 이제 스마트폰 문자로 보통은 재난 상황을 전파받습니다. 네, 뭐 지진이 일어날지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수차례 다 이제 경험을 해봤던데, 자,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 그런 경고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조금 익숙치가 않거나 시각에 조금 어려운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재난 상황을 전파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그분들이 더 빠른 대비가 필요한 취약계층들이지 않습니까? 재난 알림이 그만큼 더 이제 신속하고 또 절실한 그런 계층들인데. 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요. 이때 쓰이는 재난방송 장비로는 마을회관 동부장치와 스피커, 앰프 등이 있습니다. 예. 다른 장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중 동보장치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을회관에서 얼핏 방송장치를 본 것 같은데 뭐 그걸 칭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심지어는 뭐 이제 어느 집에 이제 그 스피커를 통해서 누구씨 이제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까지 알리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제 마을회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그 기계가 맞습니다. 그거. 동보장치는 한마디로 송신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 송신장치를 통해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재난과 같은 정보를 보내는 기기를 말합니다. 동보, 그러니까 한 번에 같은 것을 내용을 널리 알린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겠네요. 네. 예. 자, 그럼 마을 이장님이 그 장치를 통해서 그 지진이나 또 수해 같은 재난 알림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지만 재난방송 권한자는 이장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보장치에 등록된 번호를 통해 인가된 이장이 전화를 걸어 재난방송하는 방법이 있고, 동보장치 전체와 연계된 이제 시군 담당 공무원이 방송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송하는 방법이 네. 있고, 네. 이 동보장치가 재난 방송의 연결자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인데, 자, 그런데 이 장치를 두고 굉장히 잡음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로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업체, 그러니까 보안 프로토콜 규격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제 5업체는 이제 알파벳을 이제 약어로 한 예. 거고요. 동보장치 매출 업체 1위라고 합니다. 전체 동보 시장의 한 70%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업체고요. 국내 시장에서. 예. 자, 그러면 이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계의 어떤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이라고 하죠. 이런 같은 개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5업체는요, 자신들이 설치한 동보장치에 일명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스펙을 삽입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가 이제 자신들의 제품을 쓰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특정 규격을 동보장치에 심어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보안 프로토콜, 일종의 이제 암호장치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심어놨다는 거고. 네. 자, 그럼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조차 할 수 없도록 어떤 그 장벽을 쳐놨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이 내용은 지난 2021년 순창군 마을방송 소송 과정에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요약하면 특정 업체가 보안형 프로토콜을 생성했고 새 사업자가 이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값이 없어서 결국 재난방송을 연기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실패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때 등장한 이 보안형 프로토콜은 매일 다른 세 자리 인증 코드 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세 자리 인증 코드 값을 요구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마을 방송을 할 때 이 업체가 생성한 코드 값이 일치해야만 그 연결이 된다. 자, 그럼 새 사업자는 사업 주무부서가 아닌 이전 사업자한테 정보값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 앞서 충북 진천과 전북 임실에선 보안시설로 이제
규정됐지 않습니까? 동보장치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이 동보장치를 두고 어떤 연동을 빌미한 이제 거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거래. 네. 자, 스펙을 만들어 놓고 추후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때 이 새 사업자에게 금전을 좀 챙기는 이런 형태네요. 자, 새로운 사업자는 뭐 당연히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또 다른 건 어떤 문제인가요? 네, 두 번째는 뭐 연장성산인데요. 금품 로비를 통한 특정 규격 삽입입니다. 금품 로비라. 네, 앞서 충북 영동군 마을방송 사업 과정에서 알선을 통한 특정 업체의 규격이 삽입된 것을 두고 지난 2020년에 대법원 재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제 당시 뭐 판시에 따르면요, 그 억대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판시됐는데요. 해당 충북 영동 마을방송 입찰 비리로 해당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됐고요. 관련 업체들도 무더기로 처벌됐습니다. 예. 이 관련 업체들 중에 앞서 보안 프로토콜을 삽입한 그 5업체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상당히 좀 각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금품 로비는 이제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남 장흥 마을방송 비리 관련 재판도 있었는데요. 이 해당 업체의 그 5업체죠. 설계서가 시방서에 반영이 되도록 그러니까 특정 규격을 삽입하도록 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이제 알선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요, 장흥군은 해당 업체가 공급했던 이제 마을방송 시스템과 연계가 용이한 동보 시스템을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그러니까 특정 규격 삽입이죠.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추가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뭐 확인된 것만 두 것인지 주로 이제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에 납품하는 사업이 좀 특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부정행위는 더 만연할 거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예. 자, 또 다른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끝으로 업체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입니다. 앞서 전남 장흥 사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업체는 로비를 위해 지난 2022년 1월까지 그러니까 약 1년여간 12회에 걸쳐 수주 금액의 28%에 이르는 8억 5,760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 무선 방송장치 사업체 그러니까 5업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5업체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보안 프로토콜을 삽입한 업체가 마을 방송 장치 낙찰을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각됐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건 혼자서 가능하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제 협력 업체, 또 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등 이렇게 소위 패밀리 업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를 통해서 이 같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앞서 브로커에게 금전을 건넬 당시 조세 포탈을 했다는 내용인데, 자, 세무조사 그 관련 이 부분도 좀 취재를 좀 하셨죠. 네, 전남 장흥 사건 판결문에서는요, 업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여기서는 A, B, C 업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 네, 협력 관계인 업체, 예. 패밀리 업체죠. A, B 업체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총 계약의 28%에 이르는 금액인 8억 원을 브로커에게 보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 브로커의 어떤 효과를 얻었죠. 예, 이제 예. 장흥군으로부터 마을방송 구축과 관련해 약 28억 원을 지급받았다. 사업에 완수했다. 이렇게 판시됐습니다. 결국에는 브로커가 역할을 해서 로비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장흥 마을방송 시스템 사업은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예. 이 구역별로. 이 사업들 모두 이들의 패밀리 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 독식을 했다. 네. 자, 결국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만 놓고 보면은 5업체 그리고 ABC 업체 간의 그 관계성이 그 논란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북도에서 한번 감사를 또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 5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전북도가 이제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B, C 업체 이제 2개 회사는 5업체의 이제 임원진이 참여하거나 이제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업체라고 그 감사 결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패밀리 업체네요. 그렇죠. 예. 또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는 그 앞서 A 업체는요, 이제 금액과 품목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그냥 지시에 따라서 5업체의 지시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B 업체는 이제 설치 및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수행했는지 그 브로커가 수행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5업체의 요청에 따라 브로커에게 설치 등 명목으로 3차례 걸쳐 돈을 지급했다고 판결문에 전남 장흥 사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가족 회사네요. 자, 이 로비를 위해서 명목과 요율을 만들어낸 것인데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는 이제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혐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종결이 됐고 예. 금액과 빈도 등에 따라 이제 보통 조세범칙 조사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금액이 이제 가령 뭐 1억
1억에서 뭐 3억 사이는 무슨 어떤 처벌, 뭐 5억 원 이상은 이제 조세범칙조사위원회에 넘어가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이제 조세범칙조사위원회가 조금 무서운 게 이제 검찰 고발로도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조세 당국 같은 경우에는 종결이 됐고 무혐의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이제 어떠한 내용도 좀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조사 중이라는 건가요? 조사는 종결이 됐고 조사 그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냐 마냐 이 추후 절차를 알려드릴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결정을 했다는 건지 아직 결정 과정이라는 건지 확인이 필요한 그것조차도 부분이요. 이제 자,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해당 업체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 업체는 이제 로비 대가에 따른 특혜 입찰과 재난 방송 연동 방해 뭐 이런 문제 여러 문제들로 이제 기관도 고발이 있었고 뭐 상당히 지자체에서도 이제 어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여러 조치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이 과정에서 시시각각 좀 해명을 좀 바꿔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송 증언록 등을 이제 종합을 하면요, 최초에 이 업체 어쨌든 문제는 보안형 프로토콜, 그러니까 특정 규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북도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전북도가 요구를 했다. 그래서 만들어 준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후에 또 민사소송 재판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또 보안 프로토콜 인증 시스템에 관해서 전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또 증언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업체 관계자가 이제 동의를 한데도요. 하지만 이제 또 최근 소송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보안 토콜을 설치하지 않았고 보안 프로토콜이 입력될 수 있는 기능조차 없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전라북도가 보안 프로토콜을 요구를 했었다라고 했다가 그 추후에 또 다른 재판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 요구 안 했다. 요구를 안 했다는 거죠. 승인 안 받았다는 거.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아예 보안 프로토콜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요불리를 따져서 지금 이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요구를 했다 안 했다. 기능이 없다. 참 입맛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시시각각 입장을 바꾸고 있어서 뭐 사실 또 판결이 또 나온 이후에는 취재에 좀 응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또 전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사실상 유의미한 해명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참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해가 참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저도 좀 쉽게 이제 와닿지 않고 상당한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가요. 이제 단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장치가 재난 취약계층에게 좀 절실하다는 것들이 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특정 규격으로 인해서 연동이 원활하지 않으니 실제 재난 방송을 들어야 하는 분들에게 자칫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행스러운 점은 CBS가 연속 보도를 통해서 또 전북도 특정 감사와 행정안전부들의 조치가 일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업체와 이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뭐 써왔던 것들을 계속 써왔던 뭐 일부 뭐 군산 등 뭐 무주한 뭐 아직 정확한 이제 파악은 안 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현행 유지, 그러니까 마을 방송을 그냥 현행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완전한 계산을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이분도 추가적인 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 가지고 취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